그러니까 실온에 쟁여두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가족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년 전에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검사한 지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나 정말 억울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간격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격암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격, 그러니까 검진하고 검진 사이에 발견되는 암을 간격암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기검진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직 다음번 정기검진 시기도 아직 안 됐는데 중간에 암이 발생한 경우 사실 황당하죠. 아니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 마음 놓고 있다가 좀 당하는 셈이잖아요. 저는 이 간격암 하면 6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6년 전이니까 49살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친구 생각이 나요. 이 친구가 뭐 정기적으로 유방암 진단을 안 받았냐? 아니에요.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좀 뭔가가 만져지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어차피 뭐 정기 검진에서는 이상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암은 이렇게 상식을 뒤집어요. 그래서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고 지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환경에 적응하고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단 활동을 멈추는, 이거 우리가 흔히 동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딱 마련되잖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숨긴 발톱을, 본색을 드러내고 잠에서 깨어나고 성장하고 암으로 발병, 정말 공격성이 강하고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주 암 검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는 암 없는데? 누구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미세암 연구 논문을 보잖아요. 그럼 이 미세암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가 잠자고 있기도 하고 얘가 깨어나서 활동하면 싹 터서 자라는, 활성화가 돼버리는 실제 암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얘는 안테나가 달렸는지 정말 지능이 높아요. 휴면암이라고도 하죠. 이 미세암, 잠자고 있는 암이 활성암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신생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혈관 좀 만들어주라. 혈관 신생을 유도하게 우리 몸한테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이에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혈관 신생 스위치가 온, 오프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연결돼서 무럭무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의 중요성? 특별한 거? 아니요. 특별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정말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식이요법 하면 일단 머리가 아파. 강박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안 먹고 다 해야 돼. 그거 오래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나쁜 것을 끊으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정제당. 달달한 음식은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구나. 암세포로 하여금 바로 혈관 신생을 촉진하게 하고 무한 증식, 무한 복제하는 암세포가 활기를 치게 할 수 있겠구나. 정제당은 암의 스위치를 켜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의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널 H에서는 우리 식탁을 옳게 만들어 가려는 일환으로 이 음식, 밥상에 대한 영상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폐암이었는데 수술 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무사히 10년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 11년 되던 해에 우연히 간에서 혹이 발견됐습니다. 폐에서 전이된 전이암이었어요. 날벼락이죠. 하지만 주변에 우리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전이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암의 스위치를 켜게 하는 그런 식품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만은 꼭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암 전이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 4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쌀입니다. 쌀. 근데 일반 쌀이 아니라 보관이 잘못된 오래된 쌀입니다. 놀라셨나요? 이 보관 상태가 참 중요해요. 이 쌀이라고 하는 거는 도정한 순간부터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산패가 이루어지거든요. 보름 15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산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쌀이에요.
보통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 자식들한테 20kg, 30kg씩 막 쌀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집밥 인구가 줄어서 그러다 보면은 몇 개요, 뭐 1년 넘게 우리가 실온에 쟁여두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안 됩니다. 쌀은 햇빛과 공기를 차단시켜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소분해서 서늘하고 빛 안 드는 곳에서 보관하는 거 추천해 드려요. 이 산패된 쌀, 알갱이 겉면을 딱 보면은 상처가 많거나 반점, 아니면 변색이 된 쌀 아깝다고 드시지 마세요. 이런 쌀 알갱이는 잦은 공기 접촉으로 인해서 산화 그리고 벌레 등으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곰팡이 독소, 이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해요. 그래서 이걸 조리 과정으로 파괴되지 않아? 아니요, 파괴되기 어렵습니다. 아플라톡신은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도 안 죽어요. 쌀 같은 곡류에 생긴 곰팡이 독소는 공기 중으로 막 퍼져나가서 다른 음식을 감염시키거나 이게 호흡기로 들어올 우려도 큽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아플라톡신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발암물질 1군에 등재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물 대사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피었거나 의심 가는 쌀 절대 드시지 마시고 쌀에 곰팡이 피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쌀이라고 하는 거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맛 그리고 영양에 큰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견과류. 견과류를 집에 이렇게 두고 쟁여두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견과류 잘못 보관하면 발암물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직사광선, 25도 이상의 온도, 60% 이상의 습도에 노출시키잖아요. 산패가 돼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품은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꼭 살펴보시고 개봉했다 그럼 3달 이내에 다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다 그럼 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나 많이 샀는데 그럼 종류별로 소분하세요. 하루 섭취량씩 소분해서 보관하십시오. 세 번째, 육가공 식품입니다. 소세지, 베이컨,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햄입니다. 육가공 식품 발암물질 1군이에요. 가공 과정에서 혼합되는 성분들은 발암물질 2A군으로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맨날 흰쌀밥에 소세지, 베이컨, 햄 올려 드시는 분들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안 드시는 걸 추천해요. 너무 맛있죠. 근데 육류를 소세지, 베이컨, 햄으로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그냥 가공하느냐?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이 됐거든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이런 식품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강화하는 발색제가 첨가가 돼요. 그리고 일단 보존 기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첨가물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하고 탁 결합하잖아요.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 햄하고 소시지 너무 좋아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줄이시고 그래도 먹어야겠어. 그러면 요리하기 전에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첨가물 쫙 빼고 좀 그 영양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오래된 기름입니다. 기름은 산패가 빨리 일어나는 식품이에요. 기름이 오래되면 어때요? 겉으로 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뚜껑 열면 아주 좀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오래 묵힌 기름에서 나는 왜 쩐내라고 그런 냄새가 나죠. 이 기름은 쌀하고 마찬가지로 공기하고 맞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 열, 빛, 공기에 노출되잖아요. 이게 산패돼 버려요. 산패된 기름이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배출이 안 돼요. 혈전을 만들어. 그래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치매 위험 높아지고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위험도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기름도 우리가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셔서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암 전이를 유발하는 4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산패된 쌀, 오래된 견과류, 소세지, 베이컨, 햄 같은 육가공식품, 오래된 기름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아깝더라도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 나는 추수만 끝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40kg씩 보내주셔서 그냥 아파트 주방 실온에 놓고 마음껏 먹고 있는데 다 산패될 수 있다는 얘기네. 산패된 주식으로 우리 가족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잡곡류가 벌레가 나서 김치냉장고에 한 통 섞어 놓고 먹고 있는데 이것도 잡곡이라 1년분 양인데 어떡하지?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하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이 영양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건강 생각 없이 좀 습관처럼 내가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먹었네요. 에고 이것저것 챙겨서 먹는 게 더 스트레스라 병 걸릴 것 같아.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갓 도정한 쌀은 주식인 만큼 정말 건강에 신경 써셔야 되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나는 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정말 좋다. 나는 기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 실천법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댓글 다 읽고 우리 해밀리님들도 다 댓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공감하시고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 함께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거죠. 기대할게요.